안녕하세요. 겸사겸사 2회 촬영입니다. 저희가 원래 분기별로 한 번씩 그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구독자분들의 질문 같은 걸 좀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새롭게 깨닫거나 요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서 녹음을 번외로 한번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6월 29일 토요일이고, 저희가 오늘 이제 여러 뭐 산업이나 기업을 말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절대 뭐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앞에 겸아 씨가 계십니다. 겸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질문을 좀 취합을 했는데 먼저 어떤 투자 스타일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겸아 씨는 좀 어떤 투자 스타일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 제 투자 스타일은 어쨌든 비중 있게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고 종목을 3개 넘게 가져가진 않고요. 뭐 투자 스타일이라고 하면 종합적이겠지만 제가 이해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실적 발표하면 웬만한 기업은 다 열어보거든요. 그리고 그 웬만한 기업을 열어봤을 때 실적이 튀는 애들이 분명히 나와요. 분기별도 그렇고 YOY로도 그렇고 튀는 애들이 나오는데 그 튀는 애들의 기업명을 딱 듣는 순간 얘가 왜 튀지? 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항상 루틴대로 공부하는 뉴스나 레포트를 보다가 갑자기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기업의 실적이 튈 애들이 아닌데 튀었다면 분명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튄 애들을 공부해보고 그 튄 이유가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게 산업의 성장 방향이랑 일치한다 하면은 그 기업에 비중 있게 투자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여태까지는 이게 성과가 한 4년간 정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일단은 실적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넥스트를 생각할 때도 다음에 돈 잘 벌 게 뭘까? 그리고 지금 갑자기 돈을 잘 벌게 된 애가 등장을 했는데 그 산업이 구조적이다. 뭐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당연히 안 하게 되고, 만약에 뭐 섹터가 너무 작거나 좀 대트렌드가 아니라면은 좀 안 하게 되고,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뭔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2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메타인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무리 올라도 비싸게 살 수 있는 용기랑, 그리고 내가 비싸게 샀을 때 내 그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이건 옳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데 시장이 옳지 않다고 말해주면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인정하고 손절 칠 줄 아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스타일대로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 그 기업은 갭이 뜨고 뭐 심지어는 상한가도 가고 아니면은 10%도 오르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주가가 급하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오른 다음에. 그러면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도 과감히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실적 발표 때도 한 기업이 있긴 했거든요. 그 기업 했다가 비중은 크게 못 실었지만 어쨌든 손절 치고 온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미래 거를 왕창 끌어오는 섹터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반면에 지금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게 보이고, 그게 뭐 향후 몇 년간 그 성장할 게 뭔가 증거들이 많고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산업이 실제로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면은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겸아 씨가 그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이제 그 산업이 새롭게 등장을 해가지고 막 급격하게 상승을 시작했을 때 조금이라도 비싸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싼 거 사서 막 기다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상승의 스토리,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스토리를 담고 있잖아요. 뭐 테마든 정말 구조적이든 실적이 일시적이든
어쨌든 그 상승의 논리를 꼭 공부해보고 저도 그게 공감이 되고 상방이 충분히 보이면은 그렇게 저도 좀 투자를 요새는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그 투자 요소를 캐치하기 위해 하는 노력은 또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근데 이게 뭐 예. 큰 노력이랄 게 없는 게 그냥 많이 보고 맞아. 실적 발표하면 그 피터 린치가 말하듯이 돌 다 뒤집어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진짜 돌 다 뒤집어 보고 그것밖에 없지 않나요? 저도 뭐 맨날 그냥 똑같이 할 뿐인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제이슨님이랑 만났을 때 저희 셋이서 네. 만났을 때 저 3번에 대한 고민이 제가 진짜 많았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공부가 맞나요? 이렇게 저는 겸하 씨는 어떻게 공부하고 제이슨 형님은 어떻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랑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이슨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그때 아웃풋이 안 날 때였고 아마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험해보고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인풋은 지금도 그때랑 그게 몇 년 전이었는데 한 3년 됐나? 그 전이었는데 그때랑 인풋을 하는 루틴은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아웃풋을 더 내기 위한 뭔가 전략적인 고민들을 더 많이 했고 지금 하는 의사결정들은 뭔가 시계열이 그때보다 훨씬 짧아지고 좀 더 성과가 잘 나고 있긴 하죠. 그래서 뭔가 그 투자 요소를 캐치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다 하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온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그냥 실제로 산업이 자라고 우리 주변에서 체감되는 것들이 당연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뭐야 하면은 뭐 화장품, 변압기 뭐 그런 것들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세상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냥 재밌게 계속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내년에 일어날 일 이런 것도 지금 내년에 더 좋게 일어날 것 같은 일 이런 것들 그냥 일상을 반복하는 노력밖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아웃풋을 더 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본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똑같이 하되 네네. 아웃풋이 더 날 수 있을 만한 거를 생각해 본다. 좋은 것 그리고 같아요. 두 번째 질문에서 스타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여전히 MBTI F랑 T를 하면은 F 성향이 좀 짙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기업의 조직의 의사결정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주 중요하죠. 네. 저는 지금 포트도 생각해 보면은 딱 그런 것 같고요. 그 화장품 기업도 제가 투자하는 기업이 있는데 걔는 브랜드 사인데 사실 좀 이 화장품이라는 산업에 베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기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할 네. 만한 종목은 네,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이 경영진들이 하고 있고 여태까지 냈고 앞으로 낼 것 같은 성과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산업에 베팅한 게 아니라 그 산업에 속한 한 기업에 베팅한 케이스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산업에 베팅한 게 아니라서 가끔은 주가가 안 갈 때도 있고 하긴 한데 근데 그냥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저는 좀 그런 동행하는 맛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좀 이어질 것 같지 않나요? 네네. 예. 다음 질문. 예. 다음 질문이 아직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질문자 분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스타일이신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성과를 내는 스타일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걸 또 캐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라는 질문이랑 아마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 기업은 어떻게 하면 알아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질문자 분께서는 화장품제가 소재 기업, 소재 원료 기업인 네. 것 같아요. 화장품 원료 기업인데 스터디도 진행을 하셨고 탐방도 다녀오셨고 BM의 강점도 이해를 하셨대요. 근데 숫자가 실제로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인 거잖아요.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 기업인데 탐방이나 BM을 갔다 와서 이
기업이 강점도 있고 방향성도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상상의 미래인데 이게 현실로 올 것 같은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 워낙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바텀업과 탑다운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바텀업을 하다 보면 이 회사의 말만 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한 산업에 아주 대장격인 애들이 있는 섹터가 흔치 않아요. 없잖아요. 흔치 않다고 봐요. 왜냐면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어쨌든 엔드 유저는 있는 산업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냥 그 섹터가 흘러가는 방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 이유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게 이게 그 해당 기업만의 주장이잖아요. 해당 기업만의 주장이면 만약에 다른 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그 다른 기업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내가 그 섹터를 공부해보고 이거는 취소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더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은 없을 거야. 아니면은 마진의 손해는 없을 거야.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비용 따는 관리를 잘해. 약간 이런 자기의 확신이 서면 홀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방향으로 공부가 흘러가다 보면 저절로 이 밑에 단은 안 보고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그러니까 한 섹터 내에서도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애들로만 포트를 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저도 들어요. 좀 공감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언급 주신 화장품 소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말씀해주신 게 강점이 있고 방향성이 맞고라는 거는 그 섹터에 베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채찍 효과라고 끝단으로 갈수록 그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뭔가 주도하는 건 없고 하청에 재하청에 재하청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재하청에 재하청은 그 다른 조직의 의사결정들보다 렉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니면은 이거를 주도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딱 어떤 스케줄이 있으면은 그게 정확히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전방에서 대장인 기업 1분기 섹터가 그 실적이 좋은데 그 재하청의 재하청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꼬아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꼬아서 아직 어떤 대장 섹터에서 덜 올 애를 찾거나 그 너무 밑단까지 뭔가 못 올랐다는 이유로 그걸 픽했을 경우에 그 숫자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잘 되는 애를 뭔가 팔로우할 수 있는 간접 지표들이 만약에 체크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화장품 섹터면은 화장품 대장은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거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하청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숫자가 나와줄 수 있는 판단이 하청의 경우는 더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골라셨을 때 하게 되는 좀 고민이 아닌가 싶고, 근데 실제로 저 기업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많이 소재자도 엄청 많이 올랐죠. 예. 저도 몇 번 말했던. 근데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도하는 섹터가 있으면은 그 또 주도하는 대장주가 있잖아요. 근데 걔가 주가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뭔가 그 컵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내릴 때 그 밑에 콩고물들이 폭발적으로 뭔가 포모가 만든 현상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런 기업 중 하나라고 좀 치부하긴 했었거든요. 저는 좀 그래가지고 그 숫자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은 이라고 했을 때 그 기업도 분명 그 예를 들어서 지금 QOQ, MOM으로 계속 잘 내는 기업이 있는 반면 저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반기로 그 가능성이 또 존재할 수도 있고 연 단위로 봤을 때 드러날 수도 있는데, 사실 시장은 그런 것들을 엄청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 기업이 정말 그 바텀업에서 골랐다면은 뭐 섹터를 고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건설이다 하면은 사실 섹터가 살아날 동인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안 보이죠. 근데 뭐 바닥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올라야 될 이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근데 그
아직 안 좋은 섹터 중에서 유독 잘하는 기업을 올랐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이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를 계속 하면 할수록 진짜 잘 되는 놈을 그냥 공부하고 하는 편이 오히려 항상 마음 편한 것 같기도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찼다가 이게 흘러 넘칠 때 그 콩고물을 받아가지고 그 콩고물만으로도 두세 배가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갈 수 있는데 그 판단이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콩고물 전에 거를 먼저 보이니까 그 앞단을 보자는 게 약간 무사님이나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좀 기업이 나쁘다 그게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밸류에이션이 무조건 싸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약간 중요했다면 무사님이랑도 최근에 말해보면 둘 다 느끼는 게 밸류에이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요. 최근에 그냥 미친 듯이 뭐 한 300배, 400배 이런 것만 아니면 맞아요. 그리고 이익의 질만 좋다면 예.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이익의 질만 맞아. 좋다면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뭐 화장품 원료사를 질문해 주셔서 그런데 화장품에도 이익의 질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 다르다는 말은 지금 시장에서 좋아하는 거는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 중국이나 뭐 동남아, 일본보다는 미국으로 타겟팅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그 질이 중요한데 그 질 순위에 따라서 상승률도 따닥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저는 점점 그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막 그 산업을 공부했을 때 와 미쳤다 이 생각이 무조건 들어야 돼 저는 최근에. 그리고 딱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다른 스터디에서 저희는 이제 월마다 한 종목씩 발표해가지고 수익률 대결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익의 질, 그러니까 좀 대장을 많이 발표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한 달간 퍼포먼스로 저희가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가랑 최고가랑 갭 차이가 저는 별로 안 나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런 소재사가 좀 낙수 효과인 애를 고르면은 튀고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베스트를 골랐으면은 윗꼬리가 안 달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익의 질이 정말 펀더멘탈이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을 고를 때 정말 최고를 고르자. 저건 시총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시총이 작은 애들이 유독 한 명 큰 손 빠져나가면 다 우르르 돼버리니까 맞아. 예. 그런 경향도 있고 왜냐면 대장인 애들이 시총이 워낙 크니까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질문 주신 분께서 다른 또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홀드 판단의 기준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어렵죠. 예.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는 이유를 1번, 2번 적어주셨는데 매수했던 이유가 1번이 증설 투자를 진행했고 영업 레버리지가 날 거라고 판단을 하셨대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여전히 팔 이유가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예, 그게 선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고 파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랑 겸아랑 야 정말 우리 매수 이유가 똑같이만 반복하면은 돈을 벌겠다 이렇게 한 거였는데 사실 이 질문자분께서 그 매수 이유 1번이 아직 실현되는 걸 지켜보지 않으셨는데 일찍 내리셨대요. 그러면은 그 홀드 판단의 기준이 자기 매수 이유가 아니고 주가였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너무 선반영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네. 제가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일찍 꺾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변압기도 가지고 있었고 HBM의 대장인 장비주도 가지고 있었고 했는데 저 좀 다 일찍 내렸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도 이유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변압기면은 아직 제가 매수한 이유가 공급자 우위였어요. 정말 심플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공급자 우위였는데 팔 이유를 자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가가 계속 좋았는데 주가가 좋다 말면은 거봐 끝났잖아.
근데 안 끝났어요. 그좀 이따 또 지나 보면은 올라가 있어. 거봐. 또 신고가요. 네, 근데 또 떨어지면 거봐 했는데 또 계속 올라요. 이게 왜냐면은 매수하는 이유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매수하고 싶은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이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정말 확인해 봐야 된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놓친 게 너무 한이 많아가지고. 그쵸. 이제 제가 그쵸. 그거만 네. 다 했어도 지금 빌딩 몇채 샀죠. 아무튼 그런 깨달음. 매수매도 이유가 같아야 되는데 아마 매수한 이유는 이건데 주가 때문에 매도를 판단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유는 매출 규모와 이익 순익 대비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는 이유셨대요. 근데 겸아님은 혹시 이번의 이유 때문에 최근에 매수를 진행하시나요? 아니 이게 네, 저는 저게 메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곁다리지. 맞아. 저게 메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가 한 2년 전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싸다는 이유만으로 오르는 애들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거든요. 싸다는 거는 하방의 역할이고 맞아. 올라야 되는 거는 상방의 역할인데 그거를 약간 분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맞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어떤 산업을 이해해도 그 산업에서 그 아직 덜 올라서 매출액과 이익 순익 대비 뭐 밸류에이션이 적당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옛날에는 샀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밸류에이션이 싸다 하면은 하방은 된다고 해도 사실 그보다 더한 하방이 기다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쵸. 그것도 맞죠. 네, 그래서 밸류 트랩인 것 같아요. 좀 사람이 좀 기대게 뭔가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맞아. 완전 좋은 너무 건데 강한 툴인데. 강한 툴인데 저게 메인으로는 저랑 부사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활용은 하자. 그 사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겸아 씨가 보유한 기업도 매출 이익 대비 싸지 않은데 비싸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싸요. 제 생각엔 싸요. 제 생각엔 싸요. 제 생각엔 조금 비싸다 생각하는데 이거 뭐 다 같다 이렇게 차이인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그 홀드 판단의 기준, 그리고 홀드 판단의 기준에서 놓친 기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저 라면 기업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 기업을 정말 저 라면 기업의 해자나 펀더멘탈을 아주 장기간으로 팔로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맞아요. 블로거분 한 분 계신데 6글자. 정답. 맞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아니면 홀딩 못했을 것 같아요. 그분 접근하신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 라면이 가진 무형 자산이 정말 퍼지는 그 산업의 해자까지 베팅하신 분은 홀딩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게 홀딩 못하죠. 근데 그 팔로업 하시는 그 너무 존경하시는 그분은 저 라면 기업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홀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의 매수 이유는 그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까지 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수한 이유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업에 어떤 확신이 든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홀딩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필요한 거는 재평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 기업이 네. 그냥 오른 게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바로 시간에 상한가 가고 다음 날에도 바로 상한가를 간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건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 방식으로만 어쨌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유명 트레이더 분의 글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시장을 분석하거나 종목을 분석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면서,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 투자식, 밸류에이션 펀더멘털을 보는 방식, 세 번째는 수급을 보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 주체가 모두 다 끌어당기는 딱 그 시점이었어요.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그러니까 가치 투자도 만약에 재평가를 했으면 홀딩을 할 수 있었고, 맞아. 근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면 그냥 강력하게 홀딩을 해야 되는 그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수급
수급으로 보더라도 그 다음날 수급은 그냥 아무도 외국인과 그 기관에서 매집을 하지 못한 상태로 끝났거든요. 거래량이 없이 상한가로 끝내버렸어요. 맞아. 예. 그 다음에는 사고 그냥 홀딩만 하면 됐어요. 왜냐면 그 얘가 한번 바뀐 시점이니까. 근데 그거를 홀딩 하려면 약간 무사님 말씀대로 재평가를 해야죠. 근데 저는 그때 홀딩을 못했던 건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껴있어서 네. 바로 나왔지만 네네. 어쨌든 그렇게 약간 재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그 생각도 들어요. 그 유명 트레이더 분의 블로그를 2009년도 글부터가 그냥 쭉 읽고 있거든요. 최근으로 몇백 개가 있는데 그걸 계속 읽고 있는데 그분 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은 그 글이었어요. 약간 자기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더라. 근데 옆에는 배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었는데 잠깐 가서 거기에 약간 영역에서 약간 플레이를 해도 되는데 왜 감나무에서만 고집을 했었을까? 라는 그게 딱 와닿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배나무와 다른 나무가 가치 투자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게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잘못함에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다른 플레이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를 약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하락을 맞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 한 기업만 보더라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저는 가치 투자자고 그 가치 투자를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이 주식에만 많이 몰두해 있다 보니까 저 말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보내는 신호들도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공부해봤어요. 대충이라도. 그러면은 제 기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활용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예. 활용하다 보면 약간 머리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저 잘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안 해볼 이유는 없다. 안 하고 평가하지 마라.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모든 걸 다 경험해보자라는 주의여가지고 예.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놓치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안 놓치는 수도 이미 지금 안 놓쳤을 그쵸.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더 그 무사님도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이 두 마디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라. 하나가 더 뭐냐면 끝난 줄 알았지만 진행 중이었고 진행 중인 줄 알았지만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저게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맞아. 근데 뭔가 좀 그런 좀 다양한 변수를 그렇게 고민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펀더멘털만으로도 룸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놓쳤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꼭 다시 공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라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분기 때 이익 레벨이 아예 달라진 케이스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최근 주도주들 보면은 이익 레벨이 달라진 케이스들인 기업이 진짜 많아요. 저 라면 기업 그리고 그 소켓 기업도 있었어요. 이익의 질이 달라졌을 때 가장 비수기 때 OPM이 최대 나오는 애 있잖아요. 맞아요. 이익의 질이 달라진 애들. 맞아요. 그런 애들 그리고 뭐 화장품 유통사였는데 마진캡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뚫었던 케이스도 있고 그러면은 재평가해야 되고 끝난 줄 알았던 날이 시작인 날이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의 이익의 질을 좀 재평가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숫자가 팍 나왔고 정말 미친 듯이 급등을 하면서 온 사람이 집중하는 거는 정말 이유가 있어요. 정말 뭔가 아예 달라지고 있는 그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끊고 2회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회 2부 때 다른 질문이랑 그다음 저희 좀 최근에 깨달은 것들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